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 영상 올리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 더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또 한번 파이팅 하자고요. 내일은 뭔가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리 나쁠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엔비디아 관련된 삼성전자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시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더라고요. 뭐 한 3천 정도 이상 오르고 있던데 그래도 결국은 한 2에서 3% 정도 올랐습니다. 시간에 올랐고 내일 정규장에서도 좀 오를 것 같아요. 정부가 그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해 해역 탐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내 주식장이 이틀째 이제 들썩였고 한국석유공사는 가장 넓고 그 자원의 그 매장 가능성이 큰 그 대왕고래 그 지역부터 시추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테마주로 이제 투자자가 이제 몰리는 거죠.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표적인데 가스공사가 그 4일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래대금 규모 1등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가스공사의 이날 거래대금이 1조 4,810억입니다. 1999년 상장 이래 최대치였어요. 개인들이 가스공사 주식 610억을 이제 순매수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주도를 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전날에 상한가를 찍은 데 이어서 오늘에도 49,350원까지 올랐다가 그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해가지고 39,4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친 거죠. 증권사 연구원들은 탐사 시추 결과 석유나 가스가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합니다. 석유 가스가 발견되더라도 상업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 그 상업 생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들어서 이 섣부른 투자를 경계할 것을 조언을 했지만 그 한국의 앙코르 유전을 비롯해서 동양철관, 그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등 이 대왕고래 테마주들의 그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박스권 장세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제한된 영향이 컸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42포인트 정도 내려서 2662.1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물, 선물 모두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까지 3,147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거죠. 개인들만 5,204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 종목 등 그 645개 있는데 주가 상승 종목보다도 3배 가까이 많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 KB금융 등이 약세였어요. 그나마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리다 보니까 2차전지하고 바이오 뭐 등등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기지개를 핍니다. 그리고 LG엔솔, 삼성바이오직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등은 전날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이제 마친 거죠. 코스닥도 상황도 비슷해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1.12포인트 올라서 845.8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1068개입니다. 오른 종목보다 2배 넘게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988억 정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823억 그리고 기관애들이 82억 정도 팔자에 나섰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쏠림이 뚜렷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엔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가 강세였고 특히 알테오젠이 3거래일 연속 주가가 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 23만 3,500원을 기록했고 알테오젠이 모건 스탠리 캡션의 그 지세 편입한 데 이어서 현재 개발 중인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있어요. 알트 B5. 이 연구 결과를 미국 학회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네요.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 미국의 노동부가 이제 4월 9일 이직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공개할 예정이고요. 5일 밤에는 비농업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ADP사의 5월 전미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의 올해 5월 제조업과 그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치를 이제 큰 폭으로 밑도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ISM 제조업 그 PMI 등이 이제 잠자고 있던 그 경기 리스크를 깨우면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에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발표될 5월 고용 지표랑 그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9월의 기준금리 인하 불씨가 더 타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경기 둔화라는 나쁜 소식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지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미국의 하여튼 그래요. 지금 하여튼 금리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떨어지면은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또 이게 또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다 보면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2달 동안 나쁜 뉴스가 증시에는 호재였는데 성장이 너무 악화되어 버리면 또 나쁜 뉴스가 그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재로.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조금 오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보니까 유럽은 빠집니다. 영국 0.48%, 프랑스도 0.87%, 독일도 1.16%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필라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좀 아쉽지만 좀 빠지면서 약간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0.57%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한 0.5% 빠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합니다. 환율은 1378원, 1달러 일본엔 156.18엔, 유가는 74.22달러, 일본 예라는 889.12원, 유로와 1496.92원, 그리고 중국 위안화 190.14원, 휘발유 1667.39원, 국제금값 2369.3달러, 국내는 10만 3160.56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386이네요. 4.386. 조금 빠졌고요. 선물은 다우는 0.42% 정도, S&P 0.45, 나스닥 0.46, 러셀도 한 1%.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선물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오늘 좀 오르다가 좀 빠졌는데 결국은 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 중이다, 불합격 아니다, 실패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급등했는데 내일도 한 3%에서 5% 정도의 급등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 6만 한 3천 원에서 뭐 한 6만 4천 원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